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처가 꽃이다 라는 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한진 시인이 쓴 상처가 꽃이다. 먼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린 매화 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은 고목에 몰려서 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고목을 보려고 몰려있는 구경꾼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니까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뭐의 모습이요? 이 고목의 모습이. 왜 고목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구경꾼들이 고목을 보느냐고 몰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화자는 궁금했을 거예요. 구경꾼들이 왜 고목에 몰려있는지. 그래서 고목을 보니까 화자도 이제 지금 뭐하고 있죠? 고목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목의 외형적인 모습, 외양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 고목은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다란 흙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졌는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증 으뜸답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 둥치도 꺾이고부터 여기까지는 이 고목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그 고목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목이라는 것이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려 있대요. 그래서 이 고목의 외양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죠? 아름답지는 않아. 왜? 이렇게 뭐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진물이 흐르다가 말라붙은 모습도 보이고요. 혹도 보이고 구멍도 보여요. 그 모습들은 험상궂게 생겼대요. 그리고 모양과 굵기, 빛깔은 또 제각각 달라요. 그리고 새 진물이 번지는지 개미들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연하고 의젓하고 사군자증 으뜸답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화자가 관찰한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는 이것은 뭐예요? 화자의 인식이죠. 화자는 이 고목을 보고 의연하다고 느꼈고 의젓하다고 느꼈어요. 사군자중 으뜸답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의연하다는 것은 의지가 굳세고 끄떡 없다는 얘기고, 의젓하다는 것은 행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자는 이 고목을 뭐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 인식을 다른 말로 예찬적 태도라고 합니다. 고목을 보고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화자는 또 사군자 중 으뜸답다고 했어요. 사군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군자라는 게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하잖아요.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그런데 우리 그 관습적으로 인식하는 사군자는 뭘 말하냐면 식물에 비유했어요. 그것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를 우리는 사군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 시가에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관습적인 상징시어죠. 그런데 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라는 사군자 중에서 으뜸이에요. 왜 으뜸인가요? 자, 매화는 언제 펴요? 초봄에 피고요. 난초는 여름에 피고요. 국화는 가을에 피고 대나무는
이제 겨울 사계절 있지만 겨울에 아주 봄, 여름, 가을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화는 이 사고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 봄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으뜸답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고자 중 으뜸답다고 표현한 것은 역시 화자는 이 매화를 고목을 그죠? 고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면, 자, 화자는 지금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화자도 고목을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외양, 겉모습은 아주 볼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화자는 고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찬적 태도를 보여. 왜요? 의연하고 또 의젓하다고 했고 사군자증 으뜸답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 행을 보면 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누가요? 구경꾼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상처를 구경하고 있는지 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도 나왔어요. 왜? 어린 매화 나무보다는 고목에 몰려 있었어요. 화자는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고목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사군자증 으뜸답게 의연하게 혹은 지주와 절개가 뛰어나게 혹은 의젓하게 서 있기 때문에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즉 구경꾼들이 왜 고목에 몰려 있는지 보고 난 후에 화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화자는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처는 무엇의 상처? 고목의 상처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는 고목을 말하므로 표현법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일까?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일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훈장이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에게 그죠? 국가 원수가 부여하는 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 깊은 이들은 이 고목을 바라보면서 내 상처에 대한 상이야 라고 느끼는 거라고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도지는 이들에겐 상처가 새롭게 덧나는 이들에겐 원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또 생기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적처럼 보일까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적은 또 무슨 의미예요? 어떤 재앙이나 혹은 잡기를 물리치려고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앙을 막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원래 있었는데 새로 생기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고목이 뭐야? 앞으로 올 재앙을 막아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 의 고통을 알야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년 못된 사람은 매화 400년의 고통을 뭔다? 모른다. 모를 것이다. 왜? 사람은 100년을 사는데 이 고목은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400년을 살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년 못된 사람은 이 400년 매화의 고통을 모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져 보기도 한다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봐. 왜? 이 400년 동안 이 고목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졌을 거야. 그러므로 이 고목을 보면서 사람들은 훈장으로 느끼기도 하고 부적으로 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왜? 이 고목의
이 고목을 쓸어보고 어루만져 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손에서 그죠 향기가 진동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향기는 뭐야? 상처의 향기. 고목의 상처의 향기가 뭐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목의 상처를 쓸어보고 나서 그것의 향기를 맡으면 매우 향기로울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상처는 향기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그죠? 이 화자는 이 고목의 상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라고 하고 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고목의 상처가 꽃이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화자는 상처가 왜 꽃이라고 인식했을까요? 이 상처는 바로 고목의 상처는 아주 오랜 동안, 그죠? 400년 동안 고통을 견디고 있으므로 상처야말로 진정한 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화자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오래된 400년 된 고목을 더 꽃이라고 말했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견뎌왔으므로. 그리고 상처 도지는 사람들에겐 그렇죠? 다시 도지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미 상처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상이라도 주는 것처럼 위안을 주기 때문에 상처가 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자가 느낀 심미적 인식일 거예요. 그러면 심미적 인식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보고 뭐 한다고요?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심미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독자는 감상자는 무언가를 얻어요. 그것을 우리는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문학의 기능인데요. 이 문학의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심미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과 인식적 기능, 다른 말로 인지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말로 된, 그죠? 언어 예술이죠. 문학을 우리는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수용자는, 감상자는 심미적으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윤리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인식적으로 느끼기도 하는데요. 심미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동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삶의 올바른 가치를 깨달아요. 그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예술을 보고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시는 주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심미적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미적 인식은 누가요? 맨 처음에는 작가가 문학을 쓰는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텍스트, 문학을 창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작한 작품을 독자, 즉 수용자가 감상함으로 인해서 이 독자도 역시 심미적 인식 혹은 윤리적 인식, 그 다음에 인식적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작가를 통해 문학을 인식하죠. 예술 작품을 인식하고, 또 독자와 독자끼리도 인식을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시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얻었다, 어떤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얻었다, 그것을 우리는 심미적 인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심미적 인식은 작가가 느끼고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면 독자가, 그죠?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심미적 인식을 느끼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심미적 인식, 즉 감동을 느낄 때 아름다운 것에서도 감동을 느끼지만 아름답지 않고 추한 것에서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죠? 추하고 아름다운 것 구분 없이 감동을 느끼는데,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어린 매화보다 오래된 400년 된 고목에서 이제 심미적 인식, 즉 깨달음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표현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 매와 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이다. 자, 그래서 1행에서 어린 매와 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인데 400년 고목은 지느라 한창이다. 그죠? 뭐뭐는 뭐뭐 하느라 한창이고 무엇은 뭐뭐 하느라 한창이다.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거죠?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연달아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대구법. 뭐뭇은 뭐뭇이고 뭐뭇은 뭐뭇이다. 대구법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어린 매와 남은 꽃을 피우느라 한창인데 고목은 꽃을 지게 하느라 한창이다. 그죠? 의미상 반대예요. 어린 매와 나무는 꽃을 피우느라, 그 다음에 400년 고목은 꽃을 지느라 한창이다. 그러니까 의미상 반대다.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래요? 대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매와 나무와 400년 고목을 대조하여 대상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죠. 자, 사명을 볼까요? 이 400년 된 고목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미지가 두드러져요?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죠. 그죠? 그리고 연결어미의 반복이 있네요. 연결어미 뭐뭐하고 그죠? 뭐뭐하고 그래서 연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뭘 형성해요?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400년 된 고목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화적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묘사를 통해 400년 고목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400년 고목의 겉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다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400년 고목의 모습이 매우 뭐예요?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화자는 예쁜 것, 아름다운 것에 이제 감동하지 않고 뭐예요? 조금 덜 아름다운 것, 추한 것에 대해서 미적, 심미적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무죽죽한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색채 이미지를 느낄 수 있네요. 색채 이미지. 자, 그러면 색채 이미지는 뭐예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감각. 이미지는 뭐니까요? 감각, 오감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회화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묘사를 통해서 400년 고목의 다양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나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네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비 오르내려도, 그러니까 새 진물이 현재도 뭐 하고 있다고요? 번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400년 된 고목은 고목은 현재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고목의 고통은 현재에도 뭐 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새 진물은 뭐예요? 현재의 상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상처를 내게 한 것은 뭐예요? 개미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즉 고통의 매개체인 거죠. 매화, 400년 고목에게 고통을 주는 매개체, 즉 부정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행을 볼게요.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여기서 상처는 뭐예요? 400년 된 고목을 말한 것이므로 얘는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그쵸?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야? 이렇게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질문이 아니라고요. 질문이 아닌 강조로 쓰였으므로 얘는 서리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이에게는 뭐뭐로 보이는가, 뭐뭐 하는 이에게는 뭐뭐로 보이는가 라고 했으니까 역시 대구법이 한 번 더 나타났고요.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이 고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고 본 거죠.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고통을 알야마는, 요게 빠졌네. 고통을 알야마는, 그러니까 모른다. 100년도 못 산 사람은 매와 400년의 고통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년을 못 살았고 매화는 400년을 살았으므로 무슨 표현법? 대비법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진다. 쓸어보고 어루만지다. 어떤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자, 우리 아까 사행에서 11행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400년 된 고목의 외양을 묘사했다면 사람들이 쓸어보고 어루만진다 했으니까 촉각적 이미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졌던 손에서 향기 했으니까 무슨 이미지? 무슨가? 후각적 이미지.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이 400년 고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그러니까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문장의 순서를 바꿨으니까 무슨 표현법?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의 향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처의 향기, 그러니까 여기서 상처는 또 무엇이므로? 고목이므로 뭘? 은유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나타났고요. 상처의 말로 또 더 꽂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표현법? 역설법이 사용됐다. 자, 역설법이라는 것은 모순 형용을 통해서 그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을 구분할 때는 대립적인 시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처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보통 부정적인 건데 꽃이라는 것은 보통 아름답다고 느끼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꽃과 꽃의 긍정과 상처의 부정이 상충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설과 반어를 비교하여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반어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이 반어라는 것은 그 시를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설법은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연달아 나와서 그 의미가 상충되므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처가 더 꽃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이면에 어떤 주제, 어떤 면을 강조하는 거죠? 이 상처를 이겨낸 고목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혹은 모순 형용을 통해서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상처를 이겨낸 고목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을 쓴 거고요. 또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낸 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고통을 이겨내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외형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감동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된 고목을 비교하면서 400년 된 고목이 더 아름답다고 했으니까요. 자, 요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고통이 가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자료가 나와요? 강수지.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이 굉장히 못생겼죠. 울퉁불퉁하게. 그 다음에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못생겼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이 발레를 위해서, 축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뭐예요? 발의 모양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변형된 발의 모양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처럼 400년 된 고목이 상처가 많지만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내면 어떤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지난 중2 때 기말고사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 그것을 계기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손가락의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내 겉모습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었어.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겠고, 또 겉모습은 별로지만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든 예는 이 시와 이제 주제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는 갈래상 자유시 현대시가 되겠죠. 그죠? 자유시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까요. 현대에 쓰여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감정을 드러내므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격이 대조예요. 뭘 대조했어요? 어린 매화나무랑 400년 고목을 대조하여서 400년 고목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요.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나타났고요. 촉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어요. 향기, 후각. 그 다음에 울퉁불퉁 만져보는 거 촉각이고요. 여기 이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감각이 3가지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감각을 찾는 문제 밑줄 그어놓고 여기 시각, 뒤에 후각, 촉각 그런 문제 단골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는 또 교훈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교훈을 줘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겉모습이 별로일지라도 그 겉모습을 견디는 동안 성숙해졌을 내면이 더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할 그런 교훈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견디면 또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 즉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또 제재는 뭐예요? 이 어린 매화나무랑 400년 된 고목이 제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 즉 고목, 그 400년 동안 상처를 가진 고목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창 꽃이 피고 있는 나무와 그 다음에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보여준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고목의 상처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다는 것도 특징이고, 상처가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표현의 발상이 돋보이죠. 역설법이나 반어법은 표현의 발상이 참신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내용 면에서 화자도 이 고목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도 구경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 그 다음에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들의 사람들이 몰려 서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몰려 서 있었어요. 그래서 화자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상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쩌면 구경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향기도 맡아보고 어루만져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에 상처의 말로 더 꽂힌 것을 이라고 주제를 강조하면서 끝나죠. 이 주제를 강조할 때 역설법과 도치법을 사용했네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파일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